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이글루시 코퍼레이션의 관제기술연구소와 데이터 사이언스 업무를 맡고 있는 정유록 전문위원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보안의 인공지능을 잘 적용하기 위한 전략 중 이제 학습 데이터로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안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트렌드와 데이터 중심의 인공지능, 보안 전문가 입장에서의 학습 데이터 구축 전략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안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처음 도입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자비스와 같은 전천후 비서와 같은 시스템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같이 범죄자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하나요?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인공지능을 도입한다는 것은 멋진 일일 것 같습니다. 이번 20일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RSA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때 RSA CEO인 로이 가이가 트랜스폼, 즉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이버 세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도 사실은 예측되지 않았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예측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사이버 팬데믹이 발생할 것이며 만약 사이버 팬데믹이 발생하게 된다면 코로나19보다 더 확산이 빠르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비한다면 그중 하나가 또한 인공지능일 것이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또 다른 강연자인 하버드의 브루스 슈나이어 교수는 사이버 팬데믹이 발생한다면 그 앞에 제일 앞장서는 것 또한 인공지능일 것이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보안을 도입하는 업체들을 둘러보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보안 분야에 적용된 인공지능 트렌드를 살펴볼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보안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이 어디까지 왔냐라는 거고 그게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보는 거였습니다. 2년 전에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하나의 키워드로도 나오고 또한 여러 가지 업체에서 주장을 하였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기술이 이미 빅데이터 기술과 같이 모든 보안 분야에 이미 하나의 기술로 녹아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공격자들은 인공지능 기반의 솔루션을 속이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공격 수단을 찾고 있으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인 적대적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데브섹과 같은 소스 관리를 위한 오픈소스, 머레어 탐지 오픈소스, 디지털 포렌식과 대응 등 인공지능에 대한 전방위 오픈소스 진영이 구축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보안 분야의 많은 인공지능도 평준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인공지능에 대한 활용도가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가지기 위한 노력 또한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많은 세션과 또한 발표자들이 이야기하였습니다. 특히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서 설명 가능한 AI를 많이 이야기를 하였으며 라임이나 아니면 샷 등과 같은 알고리즘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공정성을 위해서 편향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 편향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툴과 소스를 오픈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안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럼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도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를 사용하는 보안 담당자들에게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리 멋진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한 2, 3년 동안 제가 인공지능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많은 보안 담당자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어렵고 또한 보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IBM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내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또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목표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적용할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될지, 기존의 보안 제품들보다 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 등도 하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에 저도 한 4년 정도 보안 분야의 데이터 사이언스 업무를 맡으면서 고민하고 느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해 데이터 중심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간단히 말하면 코드와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델과 데이터라고도 얘기하고 알고리즘과 데이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코드라는 부분이 알고리즘과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말하고 있고요. 그럼 인공지능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드 부분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데이터를 향상시키는 두 가지 방법인 거죠. 이를 다시 말하면 모델 중심의 접근 방법과 데이터 중심의 접근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델 중심의 접근 방법은 이미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나 또한 최적화하는 등과 같은 접근 방법입니다. 보통 알고리즘 개발자, 머신러닝 개발자 분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죠. 다음은 데이터 중심의 접근 방법입니다. 데이터 중심의 접근 방법은 데이터의 일관성이 핵심이며 많은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과 정제, 편향을 없애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유명한 인공지능 교수인 앤드류 용은 그동안은 AI 발전의 데이터수가 모델 쪽에 집중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모델 중심의 AI 시대가 아니라 데이터 중심의 AI 시대로 변해야 되고 이제 도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안드레아 캐서피는 이러한 인공지능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앤드류 교수가 AI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인데요. 컴퓨터 비전을 이용해서 철강 합판이나 태양광 패널 등의 결함을 찾는 문제에서 모델을 고치는 작업을 했을 때와 데이터를 고치는 작업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성능이 개선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베이스라인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나왔던 결과입니다. 근데 모델을 개선했을 때는 기본 베이스라인보다 0에서 0.4% 극히 미세한 향상이 있었으며 데이터 중심의 접근 방법을 통해서 접근을 했을 때는 증가폭이 어떤 부분에서는 16%나 되는 큰 폭의 그러한 상승이 있었고 어떤 부분은 3%의 그러한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사실 실환경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적용한 곳을 보게 되면 데이터를 개선하는 방법과 모델을 개선하는 방법을 선택을 할 때 데이터를 개선하는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그러한 통계도 있습니다. 최근 보안 분야 역시 머신러닝 기반의 솔루션이 도입이 되게 되면 초기에는 모델 중심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성능 지표나 평가를 진행하지만 운영을 하면서는 데이터 중심의 성능 향상으로 초점이 변경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의 진행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데이터 수집 부분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지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데이터에 대한 정형화된 데이터인지 비정형화된 데이터인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보안 쪽은 심이라는 제품과 나름대로의 보안 제품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정제 및 샘플링입니다.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정제와 샘플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라벨링, 또한 데이터의 특징에 맞게, 목적에 맞게 피처를 추출하고 그를 통해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알고리즘 선정, 모델 조정, 모델 학습, 모델 배포 등을 통해서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때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될까요?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진행을 할 때도 데이터를 선택하고 또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팩토리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인공지능 프로젝트에서 소요되는 시간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데이터 수집, 정제 등 데이터 중심의 관련 업무가 80%를 차지하고 AI 모델, 알고리즘 및 배포가 20%를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대한 비율이 항상 일률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이트나 기관의 특징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다르게 적용이 되지만 대체적으로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학습 데이터는 현실에서 많은 노이즈와 편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첫 번째 큐레이터한 그러한 데이터셋,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진 학습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게 된다면 꽤 정확성이 높고 목표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이즈가 있는, 어떻게 보면 목표로 한 곳에 좀 약간 과정 옆에 분포한 데이터를 가진 데이터셋은 모델에 대한 정확성이 많이 낮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쪽에 치우쳐진 편향된 데이터셋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정확한 결과를 내어주고 나머지는 좋지 않는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가장 어렵고 애매한 경우가 이런 한쪽에 치우친 편향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노이즈가 많고 편향된 데이터셋을 통해서 만든 모델은 최악의 결과를 내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셋은 다시 학습 모델을 구축하게 되겠죠. 때문에 인공지능 모델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지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피드백과 재학습, 강화학습을 통해서 사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고 이를 위한 알고리즘으로 라임이나 삽, 구글의 와디프 툴 등이 연구되거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편향을 없애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안 전문가 입장에서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분야에서 어떤 위협을 판단하거나 그럴 때 인공지능과 많이 다릅니다. 저는 첫 번째,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예측된 결과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보안 전문가들은 거기에 나오는 눈에 보이는 패턴이나 아니면 어떤 IP, 시그니처 등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에 학습된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 기준으로 그러한 결과를 내게 됩니다.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잠깐 살펴보면 보안 전문가들은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어떤 IOC 아니면 어떤 패턴 아니면 IP 등 여러 가지 그러한 기존의 사람이 보이고 해석이 가능한 기준으로 어떤 데이터를 판단합니다.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는 위협 헌팅이라는 그러한 기법을 기준으로 시나리오, 가설 등을 세워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훨씬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법은
그 사람의 노하우나 능력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서는 학습 데이터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그러면 그것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옆에서는 랜덤 포레스트를 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사람은 보통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기본적으로 3가지에서 4가지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채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 뛰어나신 분들은 보통 10가지까지도 생각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번에 30가지, 60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훨씬 더 명확한 그러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 가능한 AI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름이 인정이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떤 게 다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분야가 설명 가능한 AI 분야인데, 이전에는 학습 데이터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 아니면 어떤 확률이냐 아니냐는 어떤 결과값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은 왜 이러한 결과를 냈는지 라임이나 샵 등과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라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문자열에 대해서 블록 처리를 통해서 이게 왜 이러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중치에 대한 수치 등을 통해서 학습 데이터에 대한 기준 근거를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데이터를 적용을 했을 때 사람이 보는 부분과 알고리즘이 보는 부분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설명 가능한 AI 모델을 저희 시스템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모델의 오류 원인을 즉각적으로 알지 못하고, 또한 인공지능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불가능했던 블랙박스의 그러한 형태를 XAI 모델을 적용함을 통해서 해소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설명 예측 기준을 보게 되면 기존의 보안 전문가들이 보았던 여러 가지 위험도, 탐지의 중요도, 불확실성 지수 등 보안 전문가들이 보았던 부분을 보여주고, 또한 인공지능이 예측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이러한 시도는 인공지능이 보는 관점과 보안관제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에 대한 갭을 줄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습 데이터의 편향을 제거하는 부분입니다. 학습을 위해서 제공된 데이터가 원래 모델의 목적을 다 커버하지 않는다면 편향된 특정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선택적인 편향이나 실행적인 편향, 탐지 편향, 속성 편향, 여러 가지 편향에 대한 종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편향에 대한 부분을 수치적으로 나타내고 그러한 편향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나 오픈소스도 공개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보안 환경에서 수집되는 보안 데이터는 편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든다면 하나의 기관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정제하고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결과가 있는데, 한 1억 건의 그러한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고,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면 많은 정확도가 훨씬 높아지고 원했던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80% 정도가 하나의 공격 유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다른 공격 유형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정확하지 않는 결과를 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1억 건이 되는 데이터가 실제 학습 데이터로 만들었을 때는 한 20만 건 그 형태로 확실히 다운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학습 데이터의 편향을 제거하는 것은 꽤 중요하고, 이러한 시도가 지금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오픈되어 있는 어떤 공인된 그러한 데이터셋에 대한 형태입니다. PKDD나 아니면 NSL KDD 아니면 CSIC 등 많은
친위 탐지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셋에 대한 불균형도를 보게 되면 꽤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300, 1000을 넣게 되면 불균형한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친위 탐지 데이터셋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몇 개 빼놓고는 거의다가 1000이 넘는 어떤 개는 10,000개, 10만 개가 넘는 그러한 불균형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 정도 PKDD007 이 데이터셋 하나 정도면 어떻게 보면 편향이 심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를 보게 되면 각각의 공격 클래스별로 데이터셋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실제 이러한 공격이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앞에 있는 SQL 인젝션이나 아니면 노멀 정상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 위에는 TNS를 이용해서 그래프적으로 본 부분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데이터가 나름대로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분포가 나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셋이 균형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옆에를 볼까요? 그 옆에를 보게 되면 이 빨간색에 대한 데이터셋은 데이터의 분포가 엄청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옆에 있는 조그마한 데이터셋은 이 형태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든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좋지 않는 어떻게 보면 편향된 결과를 내는 그러한 데이터 모델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편향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신러닝 프로세스 중에서 점검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편향은 한 군데를 가지고 한 군데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데이터의 편향을 보고 또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하게 됩니다. 또한 테스트 데이터셋 아무리 학습 데이터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편향이 없고 균일되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도 테스트한 그러한 데이터셋이 어떤 한 곳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전혀 이 학습 데이터와 상관이 없는 데이터라고 그러면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내겠죠.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편향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배포하거나 피드백을 줄 때에 대한 데이터도 편향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학습 데이터셋이 불균형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피드백을 주려고 하는데 이 피드백을 주는 그러한 데이터가 이미 여기에 과다하게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줄 필요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적대적 AI로부터 학습 데이터를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악의적인 사용자들은 학습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변조를 노릴 것입니다. 또한 이게 학습 데이터가 아니라 이미 모델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그러면 악의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모델의 특성을 끊임없이 파악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탐지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파악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자들의 위협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존의 보안 대책을 활용해서 학습 데이터에 대한 보안 모델의 편향성 및 탐지 법인을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보안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면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보안 위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기술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많은 CEO나 CTO 또한 발표자들이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한 아니면 인공지능을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자들 또한 AI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인공지능을 적용을 한다라고 그러면 인공지능 적용 후 어떻게 될까요? 가트너에서는 인공지능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이 적용한 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기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그에 따른 새로운 위협이나 보안 요소에 대한 관리 포인트가 증가한다는 것도 포함합니다.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어 기술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악용한 공격 기술 또한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트너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위협 벡터로 쿼리 공격, 데이터 악의적인 코드를 넣는 것과 같은 새로운 위협 벡터에 대해서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 인지 분야에서는 AI 모델에 대한 무결성, 데이터 무결성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공격 유형이 생겨날 수 있고 그 공격 유형에 대한 부분은 모델과 또한 추론, 여러 가지 조작 등으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매트릭스 중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고 그에 대한 기술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안 전문가로서 인공지능은 꽤나 매력적인 부분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하지 못한 접근 방법을 접근이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길을 그냥 듣거나 인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걸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